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Early Birds Catch the Worm이고 Diligent Investors Make Money입니다. 전산장 땡 시작하자마자 오늘 오지달러가 부러지기 시작했죠. 어제 딱 부러지기 좋은 모양으로 끝나서 나머지는 모르겠어도 오지달러 숏, 커머디티 통화들이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중국도 안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아시아도 안 좋겠고 유럽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유럽도 부러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시나리오가 오늘 되게 약세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제가 찰나 잠들어갖고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약세, 홍콩도 약세, 유럽도 막 부러지고 아니 이게 어쩌다 갑자기 이런 약세 분위기로 전환되는지. 자, 그런데 더 뒤통수 치는 거는 미국은 그렇게 날뛰던 변동성을 또 다 죽여버리고 약보합까지 당겨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디스클레이머를 넣어보면요, 여러분 제 말만 듣고 행동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의견도 꼭 참고해보세요. 예, 오버 좀 했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가볼게요. 어제 미국이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전일 하락을 좀 제법 해갔고 이미 하락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 두 가지를 좀 꼽자면, 우선 기관이 코스닥 매도가 시장에 크게 부담을 줄 정도의 하락이었죠. 그리고 또 개인이 거래소 주식과 코스닥 주식 매수, 콜 매수, 풋 매도해서 델타 롱 포지션을 이틀째 쌓았습니다. 단가가 계속 유리하지 않은 자리에서 쌓은 거라서 이 또 한 번 언더슈팅을 주면 개인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런 갭다운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는 게, 또 미국이 많이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갭다운이 아니라 갭상승이 강보합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보합이 나오면 이 옵션 프리미엄을 오히려 빼버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요 며칠 기관이 주식 매도가 이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구간대에서 그냥 줄기차게 그냥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승장이 모멘텀성 이 갭상승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여전히 조정 구간이란 겁니다. 조정 구간에서 갭상승 나오면 장중에 빠른 눌림을 줘버리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그 위에서 프리미엄을 솔솔 빼면서 하루 지낼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쨌든 여전히 시장에는 매수의 강력한 동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홍콩도 장 초반에는 흔들다가 결국 유럽 세션 시작한 무렵까지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사실 저 정도 내린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이 하루 남은 트레이딩 세션에서 이번 주 홍콩이 주봉 고가인 24,600선까지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죠. 혹여 나온다면 뭐 장중 조정 와리가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두 번 눌렀다가 후반에 올라갈 때가 진짜 홍콩 증시 상승이라고 보는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죠. 아직은 홍콩을 롱 포지션 들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신규로 잡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케이 뭐 무너지긴 했는데 미국 전산장에서 아래 꼬리를 말아서 올렸기 때문에 내일 현물은 또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 그냥 주봉상 긴 아래 꼬리 그 정도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약세에 비하면 엔화도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약세였습니다. 그냥 이거는 일본은 그냥 무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시아 세션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전산시장 시작하면서 바로 오지달러 이 커머디티 통화들이 하락한 거, 이게 가장 큰 거였고요. 이 장중에 무려 1.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커머디티 페어들도 싹 부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죠. 그래서 좀 오늘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 아시아 세션 내내 위안화는 신고가 찍으러 가는 그림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주말에 중국이 또 다른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중국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그 주중 내에 어떤 한쪽 쏠림이 난다 싶으면 주말에 뭘 발표를 해버립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계속 그 위안화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냥 주말에 하나 발표를 해버리죠. 그 증거금 문제예요. 증거금을 줄이는 걸로. 그리고 그런데도 사실 이번 주에 위안화 계속 약세였죠. 그래서 내일 또다시 무슨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 금요일이 아니라 주말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경제 지표로는 오전에 중국 CPI와 PPI가 발표됐는데 둘 다 뭐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왔어요. 물가가 못 오르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게 과잉 공급 상태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유럽 세션 가볼게요. 유럽은 아시아 세션 내내 뭐 그닥 뭐 밀린다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전산장 시작하면서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본장 시작하자마자 자유낙하를 해버렸습니다. 이 그저께의 작은 도지 음봉이 이 숏을 쌓기에 딱 좋은 자리이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강세장이라면 바로 매수를 할 자리가 되겠지만 지금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가 숏을 세게 잡으면 시장이 딱 부러지기에 좋은 자리였습니다. 뭐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샘플로 몇 계약 숏을 한번 잡아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전산장에서 밀리다가 본장에서 확 부러진다. 그러면 바로 저 아래 이평선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유럽은 변동성이 그 음봉이 하나 큰 게 좀 생기잖아요. 아니면 1%짜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이 또 0. 몇 프로짜리 생긴다. 그런데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3일째는 이틀 동안 그 쌓인 음봉 사이즈보다 더 큰 음봉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은 대가 올 만큼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유럽이 밀릴 때 나머지 자산군들 살펴보면 오지달러야 아시아에서 이미 제법 꽤 빠진 상태였는데 유럽장 시작하면서 지수가 또 빠지니까 유로도 빠지고 하면서 오지달러는 더 가속을 해서 빠졌죠. 그리고 기름도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구리도 하락에 독일 채권 급등. 반면 이탈리아 채권은 급락했습니다. 물론 아주 완전 폭락은 아니고요. 고가권에서 조금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시장은 어쨌든 갑작스러운 위험 회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오늘 유럽이 좀 풀어졌다고 해서 내일 또 막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가 트리거였을까 생각해보면 유럽 세션에서 먼저 독일 채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지수 하락하고 유로 약세 뭐 이런 걸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 독일 국채 상승이 오늘 시장이 트리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미국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나왔는데 89만 8천 건 나왔어요. 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좀 실업자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확 증가해버렸습니다. 사실 80만 대가 굉장히 많은 건 맞는데 89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발표된 뉴욕 제조업 지수는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요. 그 시간 뒤로 미 국채 가격은 거기서부터 부러집니다. 참 뭐야? 미국 경제 지표 나온 것들 보면 부양책은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할 거야. 응? 무조건 하겠지. 그래. 그러니까 채권 가격 내려가야지. 슛! 뭐 이런 논리인가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나머지도 보죠. 독일 국채가 폭등을 한 게 유럽 본장 시작 2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출근 준비하는 애들이 야 오늘 안 되겠다. 오늘 독일 국채 일단 신고가 찍겠구나. 응? 슈팅 나갔네. 스탄로스 하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독일 국채 하락이 뭐 코로나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국채 하락이 독일 국채 폭등이죠. 금리 하락이니까 독일 국채 폭등이 오늘 시장이 모든 그런 특히 유럽 세션에서 강하게 밀린 그런 트리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세션 시작하기 전에 독일은 닥스 기준 2.86%가 하락이 나왔는데 전산장 시작하고 나서 최저점 나올 때까지 진짜 2시간을 한 번도 반등 없이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반등 없이 마이너스 2.86이 빠지면 진짜 멘탈이 털털 털리거든요. 그리고 하락을 할 때 막 언더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현물로 진짜 때려가면서 밀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응은 좀 쉽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위험 자산들 중에서 기름은 무려 4.6%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실버도 그때 2.9% 빠지고요. 그런데 그때 골드와 구리는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어쨌든 기름 뭐 엄청 많이 빠졌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이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확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강세장에서는 음봉 2개 다음에 나오는 갭다운에서는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세션 갭다운은 최소한 장 초반 30분 동안은 반등이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탑로스 잘 설정하면 시초가 갭다운 크게 나왔을 때
매수 잡는 거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미국 자체 문제가 아니라 유럽 코로나, 그리고 독일 국채, 아시아 약세, 원자재 통화 약세, 온갖 그런 리스크 오프들이 요인들이 모여서 유럽 세션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 다 반영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 미국이 대형 사고 터지지 않는 이상 이미 시장이 어떤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뉴스가 없으면 시세가 최소한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증시는 그렇게 바로 갭을 메우려는 반등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커머디티도 그렇지 않은데요. 근데 자, 오늘 기름 마이너스 4.6%를 거의 보합까지 땡겨버렸습니다. 구리는 정말 희한한 게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사실 얼마 빠지지 않은 것도 좀 특이했고요. 묻지만 매수가 들어왔는데 마구마구 땡긴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땡겼습니다. 이런 거는 현물 매수가 받쳐줄 경우에 나오는 건 현상인데요. 그래서 그 사실 장중에 이제 미국 그 증시는 출렁거리기 좀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럴 때도 계속 저점에서, 저점도 아니에요. 그냥 밀려고 그러면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구리를 체결시켜서 땡겼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거의 1.8%가 스트레이트로 올랐는데 참 이것도 구리 오늘 흐름 참 특이했죠. 그리고 미국채도 다시 내려왔어요. 다 한마디로 미국이 이런 겁니다. 야, 유럽이 방구 꼈는데 왜 우리 배가 아파야 되냐? 야, 우리는 반등! 이겁니다. 물론 시장을 잘 보면 이 S&P만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되게 약했어요. 물론 준비디오가 플러스 5% 올라서 신고가를 쓰고 있었지만 나머지 빅테크들은 영 약했습니다. 물론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반등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S&P가 이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빳빳하게 살아있어서 뭐 일날까 싶었는데요. 변동성 대비 매도세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부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러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독일이 스트레이트로 거의 2.8%를 1시간, 2시간 동안 다 밀었잖아요. 만약에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거였으면 뭐 나올 수 있었거든요, 상황이. 그러면 시초가의 변동성이 안 죽은 거, 이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변동성이 살지 못한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변동성이, 아니 지수가 안 빠지니까 변동성을 안 빠지면서 S&P는 솔솔솔 반등을 했어요. 근데 거의 유럽 마감하고 1시간 지났을 때까지 변동성이 버텼습니다. 근데 변동성 계속 버티면 뭐합니까? 지수가 반등을 해버리는데, 그것도 아주 변동성 죽여가면서 반등을 하는데, 오늘도 역시 네, 볼 트레이더들이 쇼감 맞췄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웬만해서는 급락은 안 주겠다 이겁니다. 사실 유럽이야 뭐 지금 글로벌 못난 이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이 빠진 이유가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저는 뭔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올해는 수익률 게임이 메인이 미국 테크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위 이제 듣보잡. 어차피 얘들을 질러서 뭐 땡길 거 아니고 그러니 차라리 밀자 그냥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밀어서 만든 돈으로 오히려 계속 나스닥과 빅테크, 미국 증시 이런 것만 지르자 이겁니다. 참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좋은 게 아닌데요. 어쨌든 올해의 그런 트렌드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오늘 장중에 굉장히 약세였는데 S&P는 계속 볼 트레이더들이 변동성 죽였고, 처음에는 안 죽었는데 유럽 시장 끝나고 사실 유럽 거의 반등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하락을 안 했어요. 하락하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계속 볼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다 스탑 걷어야지. 그래서 S&P는 마이너스 1.3%를 보합까지 밀었습니다. 보합까지 땡겼습니다. 참 엄청나죠? 근데 이제 S&P가 반등을 하는데 나스닥은 참 못 따라갔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다시 이제 뭐 현재는 11,900을 다시 회복하긴 했는데 쉽지 않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S&P가 주봉상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면 S&P가 1.8%를 내일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럴 모멘텀 없죠. 그래서 내일은 그냥 변동성 계속 죽이는 역추세 매매가 통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총평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고점권에서는 확실히 돌파할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이나 아시아처럼 막 부러지진 않고 미국은 아랫꼬리를 싹 감아올릴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오늘 나타났는데 이런 반등 한번 나왔다고 해서 시장 바닥친 거 아닙니다. 변동성 오늘 얼마 안 늘었죠? 그러면 계속 주식 반등할 거다?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이 없이 점점 봉이 작아지면서 월요일에 그 나스닥 폭등이 아련해져 가도록 투자자들에게 잔 펀치를 안겨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식은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나스닥은 아직 선빵을 때릴 때는 아닙니다. 쌍봉인지 아닌지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되면 확인이 되는데요. 그때 가서 잡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조금씩 쌓거나 뭐 그 정도가 낫습니다. 예. 그러나 주식 줄이는 것은 한번 줄이겠다는 마음 먹으면 내리든 오르든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